무한한 생명을 품은 바다의 보물창고라 불리는 갯벌. 어민들에겐 삶의 터전이요 수많은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인 갯벌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만큼 게 제일 먼저 죽고 사람처럼 조개도 큰 게 죽고 맨 어린 게 맨 마지막에 죽더라고. 과거 갯벌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면서 다른 용도로 쓰이기 위한 각종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해양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이 점차 사라지고 말았다. 갯벌이 사라진 바다에선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전라북도 부안.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이 모였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전국을 돌며 자전거를 탄다는 이들. 선유대교로 해서 저기 고군산 군도를 한번 딱 돌아오는 코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해 전부터 이들은 부안의 새로 난 길을 따라 자주 자전거를 탄다고 한다.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힘찬 구호와 함께 자전거 여행이 시작되고 쭉 뻗은 도로를 따라 신나게 자전거 페달을 밟는 사람들.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을 잇는 새만금 방조제 33km 구간인 새만금로는 바다를 가르며 막힘없이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코스가 있어 자전거를 타는 이들이 자주 찾는 새로운 명소가 됐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군산과 부안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교통의 편리함도 제공해주고 있는 새만금로는 지난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도로다. 새만금 방조제는 서해안의 갯벌과 바다를 육지로 바꾸는 간척 사업을 위해 건설됐으며 1991년 착공해 19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준공됐다. 전북 군산시 비응도부터 고 군산군도의 신시도를 거쳐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 총 33.9km에 이르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군산과 부안을 잇는 방조제를 따라 김제, 만경 평야를 이끌었던 금만 평야를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로 새만금이란 이름이 붙었다. 갯벌이 사실은 과거에는 쓸모없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줄곧 우리나라가 이제 국토가 작으니까 거기를 농경지로 확보하려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근데 이제 산업화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는 그런 농경지 확장에 이제 초점을 두고 간척 개발을 해왔죠. 이 방조제 건설로 인해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의 토지와 담소 4만 100헥타르의 면적이 육지로 바뀌었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 크기이며 파리시의 4배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승용차 한 대씩 주차할 수 있는 크기.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가 넘는 넓은 바다를 국토로 바꾼 것이 바로 새만금 간척 사업이다. 19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쌀 충작 등 식량 안보 문제가 발생하자 그 당시 정부는 1987년 김제, 옥서, 부안 지구를 통합하여 새만금 지구로 명칭하고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을 발표했다. 이로써 갯벌을 농경지로 바꾸기 위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단군 이래 최대 건설이란 명목 아래 공사가 진행될수록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사는 난항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0년 세계 최대의 방조제가 완공됐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꿔놓는 엄청난 변화와 함께 생태적인 피해도 가져오고 말았다. 방조제가 완공된 후 8년이 지난 지금 그곳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전북 부안의 양지항. 조용하다 못해 고요한 항구.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항구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고깃배가 드나들고 고기 잡는 어부와 상인들이 오가던 시끌벅적했던 풍경이 사라진 항구에선 예전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조차 없었다. 항구 입구에서 좀 더 들어가 보니 이곳은 더 황량한 모습이다. 이제는 쓸모없어져 버려진 어선들과 길가에 내동댕이 쳐진 어구들이 황폐해진 항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갈 곳 없는 배와 잡을 수 없는 그물만이 남아있는 항구에서 어렵게 이곳을 지키고 있는 어민을 만났다. 이제 어민들은 양지항 인근에선 아예 고기를 잡지 않는다고 한다. 고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 어업을 접은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여기가 양지항이거든요. 네. 양지항인데 거의 한 폐쇄됐어요. 거의 진짜. 나오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오늘 와서 보니까 예. 잡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이렇게 예. 물만 정리하시던데. 거의 이제 그래요. 그럼 원래는 여기 옛날에는 고기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고기 종류는 엄청났지. 자는 안 나오는 게 없었으니까. 고기보다도 여기가 그 어패류가 많았어요. 조개 종류가. 우리나라의 70%를 차지했거든요. 이 새만금 안에 조개가. 근데 지금 한 마리도 안 나와. 다 폐쇄돼갖고. 과거 개화도 인근 갯벌은 국내에서 백합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지역이었다. 일본으로 수출될 만큼 풍족한 양이었다. 이 지역 어민들이 홈이나 갈퀴 그리고 전통 어구인 그레라는 도구를 사용해 갯벌에 깔린 조개들을 캤고 개화도 갯벌에선 안악들의 그레질이 멈출 날이 없었다. 어민들은 소규모 어선을 가지고 바다로 가거나 어망을 설치해 고기를 잡았는데 굳이 먼 바다로 가지 않아도 물반 고기반의 풍부한 어장이 어민들의 생계를 책임지곤 했다. 여기 주변에 항구들이 여기 말고 또 있나요? 많이 있죠. 이쪽 저쪽으로 가면 신포항도 있고 문포항도 있고 저 김제 저쪽으로 비영항도 있고 군산 쪽은 비영항, 저 신포 쪽은 거전항도 있었고 막 여기 뺑 돌아가면 항구가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없어져 버렸지. 여기가 마지막 남은 거?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지금 현재로. 지난 2006년까지만 해도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일대 새만금 지구 안측에는 12개의 항구가 있었다. 하지만 바닷물이 막히면서 수위가 낮아져 어선 정박이 어려워졌고 항구들은 서서히 제 기능을 잃어갔다. 물길이 끊기면서 주변의 항들이 폐쇄되고 연안 어항 중 유일하게 선착장 기능이 유지된 곳이 바로 이 양지항. 하지만 이곳 역시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항구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어민들의 가슴엔 안타까운 탄식만이 남았다. 이 근방이 다 이 조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막아놓으니까 이 바닥에 다 썩어가지고 쭈꾸미도 없대. 쭈꾸미도 없고 바닥에 붙는 것은 대부분 없어. 모든 산란은 뭐 어패류 모든 저희가 이 모래벌레 와서 지금 산란을 하고 이 뻘이 이 새만금 안에 갯벌이요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깨끗하고. 지금 여기 있는 생물들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지금은 없죠. 요거 하나도 없어. 지금은 이게 다 썩어가지고 이 서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 바다는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을 통해 밀물대에 펄을 몰고 왔다가 썰물대에 펄을 놓고 간다. 하지만 바닷물이 막히면서 펄은 쌓여만 갔고 이 갯벌에 살아 숨쉬던 생명들은 소리 없이 사라져갔다. 자, 이 지역 사람들이라면은 잘 알고 있는데 거기는 황금어장이었고
그다음에 고기반 물반이라고 할 만큼 그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잡혔던 것이고, 그래서 새만금 간척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그 애도 여기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커다란 그 고기들이 잡힐 정도로 여전히 2000년대 초반까지도 생물들이 살아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이제 고기는 못 잡아도 2000년대 중반까지도 이렇게 그 조개들이 바지락, 백합, 동죽 뭐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잡았던 그런 그 곳이라는 거죠. 이 지역의 갯벌은 만경강과 동진강물이 유입되는 지점으로 조개들의 산란지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백합과 죽합, 참마조개 등 다양한 조개들이 나는 곳이었다.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어민들의 주요 생계 수단이었다. 이 갯벌의 급격한 변화가 시작된 건 바다를 완전히 막는 물막이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였다. 방조제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어민들은 갯벌에서 조개를 잡았지만 갯벌에 펄이 쌓이면서 조개의 개체수가 점차 줄어갔고 때로는 갑자기 늘어나는 등 이상 현상이 생겼다. 그리고 지난 2006년 물막이 공사가 완전히 끝나자 갯벌은 더 이상 예전의 갯벌이 아니었다. 그 변화를 온몸으로 체험한 건 평생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어부들이었다.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어떤 이들은 더 먼 바다로 떠나고 어떤 이들은 아예 바다를 떠나기도 했지만 바다를 두고 떠날 수 없었던 어부들은 이 바다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 뭐 삶의 질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은 지금 농민들하고 어민들하고 그 생활 방식이 틀리잖아요. 어민들은 바다에 그 생계를 걸고 있고 농민들은 육지에서 경작을 하면서 땅을 일구면서 먹고 사는 적인데 어민들은 그 우리 텃을 다 잃어버려 가지고 죽기 아닙니다. 지금 죽기 아니기로 살기로 막 아주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적이죠. 바다 위를 가르는 어선들과 뱃사람들의 힘찬 소리가 사라진 항구. 고된 만큼 늘 만선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풍요로웠던 바다는 사라졌고 늘 팔팔한 생명력이 펄떡거리던 거친 바다는 이제 말없이 그저 잠잠했다. 달라진 건 바다만이 아니었다. 이 어촌 마을 전체가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이 새만금이 막히고 그 안에는 어패류가 소득이 수산이 한 부안군에 어패류 수산이 한 17개 수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산이 지금 불과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안군에 수산이 하서 쪽은 하나고 계암에는 지금 수산이 없다고 봐요. 한 사람이나 있을 거예요. 근데 집에. 예전부터 조개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 이 지역에서 어패류 관련 도매업을 하는 사람은 이추환 씨가 유일하다. 하지만 갯벌에 차고 넘쳐나던 조개들이 사라져 이제는 수입에 의존해야만 겨우 물량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정도 크기도 안 하고 그 역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전국을 돌며 조개를 공수해오고 있다. 대부분 중국산이라고. 시방 이것은 다 수입 것이고 여기 시방 이것은 수입 것이야. 이거는 수입 것이고 이것은 개꿀이라고 우리나라 거. 대부분 수입산 조개들이다. 저 망으로 있는 거는 국내산이에요, 백합? 아니 이것은 여기 부안말로는 개굴. 개굴. 어디서 난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안 나오고 저기 전라남도. 또 다른 것 좀 보여주세요. 이것은 수입산. 수입산.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백성합.
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건 중국서 온 거예요. 생합과 동죽을 비롯해 가무락, 노랑조개, 소라, 바지락 같은 국내산 조개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온 수입산 조개들. 20년 전 같으면 20년 같은 여기서 나오는 새만금서 나오는 것 갖고도 우리나라 싹 먹고 남았어요. 먹고 남고 일본으로 수출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새만금이 맥히고 물량을 다 수입해야 해요. 수입 안 하면 운영을 못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끝까지 바다를 기다리며 버티고 버텨온 어민들도 결국 마을을 떠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떠나지 못한 어민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일들을 찾아야만 했다. 또 다른 어민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인근의 한 밭이었다. 35년 동안 바닷일만 해왔다는 박옥숙 씨가 어업을 접고 농사를 시작한 건 몇 해 전의 일. 바다가 막히면서 생계가 막막해지자 소일거리를 찾아다니다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 작은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생 바다 농사로 먹고 살아온 그녀에게 밭농사는 생계 유지의 한 수단일 뿐이다. 지금 여기 정도 면적이면 좀 수입이 되시나요? 어림도 없죠. 그냥 집에 양육거리로만 생각하죠. 그럼 이 일도 하시면서 또 다른 일도 하시나요? 없어요. 바다 일이 지금 전혀. 손을 놓고 있는 중이에요. 한순간에 삶의 터전과 생활 방식을 바꿔야만 했던 어민들. 평생을 자연에 순응하며 바다와 더불어 살아온 어민들이 갑자기 닥쳐온 변화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럼 그때는 그 일을 하시고 지금은 아예 안 하세요? 지금 새만금 맞고 나서요. 다 어패류가 다 죽어갖고 폐사돼가지고 물을 해수통을 안 넣어주니까 다 폐사가 돼갖고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막막한 생활을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생계 수단이 막막해진 마을 여성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거리만 주어지면 닥치는 대로 일을 한다고 한다. 갯벌에 나가면 누구나 조개를 캐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고작해야 일당제 일이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의 전부다. 벌써 군대 갔네. 벌써 군대 갔네. 새만금 반대한 놈이. 어머니 따라다니는. 인근의 또 다른 밭. 이곳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넓고 좋은 갯벌로 유명했던 개화리에서 40년을 살면서 바닷일을 30년 동안이나 해왔다는 추규래 씨. 그녀에게 바다는 떠날 수도 머물 수도 없는 곳이다. 어촌 마을을 떠날 수는 없고 일은 해야겠기에 어구 대신 삽을 든 어민. 하지만 이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바다를 매립하여 만든 땅이라 흙에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될 리 없다. 언제 다시 바다를 만날 수 있을지 기약 없는 기다림 앞에서 마을을 떠나는 대신 선택한 일. 지난 수년간 그녀는 바다가 죽고 조개가 죽는 일을 똑똑히 목도했다고 한다. 바다 막은 지 16일 만에 비가 왔는데 그때부터 죽기 시작해가지고 제일 큰 사람이 먼저 죽었어 그때. 제일 큰 거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중간 거 또 비 오니까 죽고 그 다음에 중간 거 또 비 오니까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맨 마지막에 죽는 건 제일 어린 거 치패가 조개가 죽었어요. 큰 조개는 큰 조개는 맨 먼저 죽었어. 그래. 첫 비에. 진짜 큰 것들. 입구에가 딱 백합이. 이 등 밑에 입구가 딱 있더라. 우리는 몰랐어 그랬는데. 근데 싹 죽고 비가 오니까 물이 없으니까 비가 오니까 바닷물인 줄 알고 딱 나와서 다 먹은 거야. 근데 싹 죽었어. 조개 무덤이 되어버린 갯벌. 사람처럼 먼 거리로 이동할 수 없는 조개는 변해버린 갯벌을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졌다. 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내부 공사가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갯벌을 포기하지 않았던 어민들은 결국 갯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뭔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거? 다
다 빈집 많아요. 많죠. 이제 그 부안 시내가 지금은 다 문 닫고 다 장사도 안 되고 부안 시내를 한번 가 돌아봐요. 부안 시 어떻게 생겼나? 상가 다 비어 있어 지금. 쫙 비는 시대야 지금 시대가.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더 그러지 이제 돈이 안 나오면 더 그러지. 먹고 살 게 없는데. 언제나 관광객들과 어민들로 북적이던 항구 앞. 이제는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만 했던 빈 가게들만이 남아 북적였던 과거를 짐작케 한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양식장이나 갯벌에서 조개를 캐며 생계를 이어온 어민들에게 간척 사업은 일터가 사라지고 직업을 잃어버리는 일이었다. 충분히 그 지역사회의 그 주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정책도 좀 이렇게 충분히 반영하고, 그다음에 중앙 정부의 또 그런 방향도 있을 거고, 이런 그 적어도 어떻게 보면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얘기도 좀 들었었어야 되는데 어민들의 상황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또 다른 항구를 찾아 과거 동진강의 문포항 자리를 찾았다. 항구의 모습은 사라지고 역시 폐어구들과 어선만이 남아있었는데 과거 이곳이 항구였다는 사실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밀물과 썰물이 항상 드나들기 때문에 산소가 풍부하고 유기물이 많아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서식하는 공간. 어민들에겐 삶의 터전이자 해양 생태계를 지속시켜주는 무한한 가치를 품은 갯벌. 이 갯벌이 사라지면서 이 일대에는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년) 가까이 이 지역의 생태와 철새 모니터링을 해왔다는 전북대의 주용기 연구원과 함께 현재 이곳의 생태 환경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 흰쭉지는 IUCN 법적 보호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호종도 아니지만. 근데 지금 조개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있네, 애들이. 호수나 하구 근처에서 무리를 이루며 사는 겨울 철새인 흰죽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아직은 관찰되고 있다. 거머리 물대새고 천연기념물. 그다음에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거고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죠. 조개를 까먹죠. 속살을 파먹는 새인데 조개가 별로 없을 텐데 그래도 여기 있네요. 세계 5대 갯벌로 알려진 서해안 갯벌. 특히 새만금 갯벌은 전라북도 갯벌의 90%를 차지하는 광활한 면적이다. 수많은 수산물과 어패류가 서식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겨울 철새들이 먹이를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중간 피착지로서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다. 갯벌에서 우전하면서 살아가는 어민들 또 있지만 또 이런 새들도 있는 거죠. 장거리로 이동한 새들이요. 이런 애들은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에서 번식지인 러시아, 알래스카, 중국 동북부로 가기 위해서 이동 중에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안 갯벌에 이렇게 한 보름 내지 한 달 가까이 머물렀다 가거든요. 먹이 먹고 가는 건데 새만금이 아주 대표적인 지겠죠. 우리나라를 찾는 도요류 중 개체수가 가장 많으며 큰 부리를 지어 생활하는 민물 도요. 진흙 속에 부리를 넣어 촉각으로 먹이를 찾는 붉은 어깨 도요. 세계 자연보전연맹 관심 필요종인 큰 뒷부리 도요. 습지 환경의 지표종 역할을 하는 도요 물대새. 그리고 멸종위기종 2급으로 조개를 부리로 까서 먹는 검은머리 물대새까지 모두 새만금 갯벌을 좋아했던 철새들이다. 얘네들은 일부 남아 이렇게 방주제가 쌓여 막혀도 일부 있긴 한데 원래 이제 갯벌에서 주로 먹이 먹는 새가 누구냐면은
이런 검은머리 물대새나 그다음에 뭐 큰뒷부리도요, 뭐 점도요, 뭐 민물도요, 뭐 이와 같은 도요 물대새예요. 근데 그네들은 이제 갯벌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새만금 예전에 한 20만 마리가 오던 애들이 지금 거의 이제 새만금이 안 온다고 보시면 돼요. 새만금 시민 생태조사단이 지난 10여 년간 이 지역 조류의 개체수 변화를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2004년에는 약 16만 2천 마리의 도요 물대새류가 이 지역을 찾아왔지만 지난 2008년엔 약 3만 7천 마리로 급감했고 2012년에는 이보다 약 1만 마리 이상 감소했으며 지난 2016년엔 불과 5천 마리밖에 관찰되지 않았다. 새만금 물막이와 방조제 공사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은 철새들. 특히 갯벌 의존도가 높은 도요 물대새류의 개체수 감소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생태적인 환경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방조제 건설이 완공된 장소로 직접 찾아가 봤다. 이제 여기는 지금 바다 쪽이 바깥쪽, 방조제 바깥쪽인데 이제 바닷물이죠 완전히. 근데 안쪽은 이제 완전히 민물화 시키겠다고 이제 새만금 호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담소로 계획되어 있지만 아직은 담소가 다 못 되고 이제 숨을 열어서 바닷물이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염분기가 있어서 그 물로 뭐 농사나 그런 건 짓는 건 아니고 현재 상태는 그 상태로 있는 거죠. 배수 관문은 방조제로 인해 간척지의 해수와 내수가 차단된 지역에서 내수를 바다 쪽으로 배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현재 주기적으로 관문을 열어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열면은 이제 간조대가 됐을 때 안에 있는 민물을 바다로 나가죠. 그때 나갈 때는 이제 여기 막 거품 같은 거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수질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오염 물질이 저쪽으로 해서 이제 그 위도 근처까지도 쫙 빠져나가죠. 바다를 막은 후 동진강과 만경강에서 유입되는 퇴적물들은 방조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부에 계속 쌓이고 있다. 어민들은 바다를 살리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지속적으로 해수 유통을 해 바다 어장이 황폐화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로선 배수의 기능으로만 관문을 열어 한시적으로만 해수가 유통되고 있는 실정. 거대한 방조제 안에 갇힌 내수면의 수질과 생태 환경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인해 생긴 국내 최대 인공호수인 새만금호. 새만금 지방환경청에서는 이곳에서 주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매달 한 번씩 새만금호 주변의 수질 변화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조사다. 네, 연구사님 오늘은 어떤 검사를 하러 가는 건가요? 네, 그 새만금호에 13개 수질 모니터링 지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9개 지점에 대해서 수질 시료를 채수할 것입니다. 측정 지점은 총 13군데. 해당 지점마다 수심을 체크하고 상층, 중층, 하층에 따른 수질 시료를 제취해 조사를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용존 산소량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 수질의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pH 등의 검사를 통해 1차적인 수질 지표를 바로 알 수 있다.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인가요? 여기는 그 새만금호에서 도시용지 구간에 해당하는 지점입니다. 지금 이거를 채취를 해서 이게 치료를 보고 기록을 하셨는데 오늘은 여기 이 지점은 어느 정도로 나온 건가요? 지금 용존 산소량 같은 경우는 이제 9.5 정도 저희가 나왔고요. 그래서 한 평년 수준으로 저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검사는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결과로 계절적인 수질의 정도는 포함되지 않은 값이다. 수질 오염도는 날씨가 더울수록 높게 나타난다. 만경강하구랑 동진강하구 유역은 어느 정도인가요? 농업용지 구간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만경강 유역의 농업용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에서 약간 나쁨 수준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요. 동진강 유역의 농업용지 구간도 보통에서 약간 나쁨 수준으로 수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이 조사한 만경강의 수질 변화를 보면 새만금 물막이가 세워지기 전인 2005년까지는 농업용수 지점의 수질은 1에서 2등급, 도시용수 지점은 1등급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후 농업용수 지점의 수질이 4등급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5등급이었다. 도시용수 지점의 수질도 지난해엔 3등급으로 나타났다. 동진강도 비슷한데 물막이 공사 전엔 농업용수 지점의 수질이 1에서 2등급을 유지했으나 지난해엔 5등급으로 나왔다. 도시용수 지점 역시 줄곧 1등급을 유지했다가 지난해엔 4등급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관에선 새만금 주변의 담소 수질을 도시용지 3등급, 농업용지 4등급으로 목표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달 주기적인 새만금호 수질 현장 조사와 함께 정밀한 수질 검사도 진행 중이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장소. 유기물과 퇴적물이 쌓이며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하구에 형성된 갯벌은 다양한 펄이 존재하며 그만큼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장소다. 새만금의 하구 갯벌 역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계 보고로 알려졌던 지역. 하지만 바닷물이 드나들지 않게 되면서 하구의 기능이 상실됐고 많은 생명들이 사라졌다. 하구가 살아있을 때 그 많은 유기물과 퇴적물이 내려오는 그 기능이 하구 기능을 하고 있는 갯벌이기 때문에 어장이 풍부했던 거예요. 염분 농도도 다양한 거고, 그다음에 퇴적물도 모래도 있지만 뻘이 있는 뻘갯벌도 있고 모래갯벌도 있고 모래뻘갯벌도 있고 다양한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해양생물들이 이쪽에 하구 갯벌이 와가지고 뭐 산란하거나 또는 치어들이 와서 여기서 먹이를 먹고 성장하고. 새만금 방조제 건설이 시작되기 전 지금은 방조제가 지나가는 전라북도 비응도와 고군산 군도의 해역 그리고 내만의 갯벌에는 지금은 볼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어류들이 서식했었다. 하지만 무려 150여 종에 달했던 어종들은 지금은 채 50여 정도 남아있지 않다. 박대나 양태, 돌가자미, 그 가자미 종류는 거의 뭐 90%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어류가 극히 일부 어종이 살아남고 또 약간 뭐 숭어 같은 건 증가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거의 90% 가까이 어종이 군산 앞바다에서는 감소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진강 하구에 서식했던 몸통과 머리가 납작한 박대, 모래나 갯벌 바닥에 서식하는 바닥 물고기인 돌가자미, 마른 목골의 몸통을 가진 전남 서해안 지역의 특산물이기도 한 홍어는 급격히 감소했으며 황해로 유입되는 하천에 살던 황복과 하구나 연안 지역 갯벌에 구멍을 파고 서식하던 짱둥어는 지금은 사라져 볼 수 없는 어종이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내부 공사로 인해 갯벌이 매립되고 조수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갯벌의 조수웅덩이에서 생활하던 물고기들은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는 서해안 지역의 생태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렇게 인간의 편의를 위한 갯벌 매립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 번 무너진 생태 환경이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 시와우 역시 이런 개발로 인해 생태계 질서가 무너졌던 곳. 이를 바로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시아오는 원래
그 전형적인 서해 갯벌에서 볼 수 있는 서해 건강한 갯벌이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소규모 하천으로부터 토사가 유입되고 아주 그 생태계 수산물 생산성이 뛰어난 갯벌이었는데 80년대 후반에 이제 대도시 도시 개발 그리고 공업단지 조성, 이제 농업 용지 조성을 위해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94년도에 이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서 96년 초반에 이제 그 수질 문제가 대두됐는데 그 당시에는 생활 하수, 그다음에 대규모 그 공장 폐수, 그리고 수족산 폐수가 시야오로 흘러들면서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불렸던 시와오가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건 담수화 계획을 포기하고 해수 유통을 하면서부터였다. 바닷물이 드나들면서 기적처럼 갯벌은 살아났고 해양 생물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생태적인 복원과 동시에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은 함께 상생한 마련에 나섰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죽음의 호수였던 시와오는 연간 20만 마리의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지금의 생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었다. 생태 자원을 잘 활용해 성공적인 관광 도시로 재도약한 경우는 순천만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906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생태 관광지인 전남 순천은 흑두루미의 월동지로 유명한 순천만 습지와 순천만 국가정원을 관광 자원으로 잘 접목해 전국의 관광객들을 유치했으며 이는 자연 환경을 살리면서도 도시를 살리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순천만 갯벌 같은 경우는 일부 갯벌이 복원이 되었고 지금 이 복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처럼 새만금 갯벌도 지금 대규모 관측을 통해서 그거를 지금 관측을 막아놨는데 일부 지역, 그러니까 전부를 개발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일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갯벌로 돌려서 그것이 바다와 갯벌이 바다가 육상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갯벌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이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어류가 감소하거나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지 모른다. 개발에 따른 장점을 살리면서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외해역, 항만 이런 것들을 해수유통과 엮어가지고 그 지역을 좀 더 개발을 할 경우에 저는 분명히 지금 무조건 물 막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촌도 살리고 그다음에 또 산업단지도 만들고 아주 첨단 기술을 활용한 그다음에 또 이 농지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그 농업 생산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여러 그 다양한 그 이해관계들을 좀 종합을 했을 때 생태 환경도 다시 복원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새만금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생태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도 살아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바지락, 동죽, 생합 등 다양한 조개가 갯벌에 널려 있던 조개를 캐던 어민들의 그레질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지역. 그러나 2006년 이후 바다가 막히고 갯벌이 매립되며 어부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여전히 이곳을 떠날 수 없어 이제는 막혀버린 바다만 바라보며 사는 이들. 지금은 사라진 수많은 생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